밝은 내일 조수영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밝은 하루들을 보내셨나요? 2월이 지나가고 있는 오늘 설날을 마무리하고 다시 일상에 집중하고 있는 오늘, 특히 2월은 28일까지 있어 짧잖아요. 그래서 학창시절을 보내려면 새학기가 긴장되고, 또 직장을 다니는 누군가는 처음에 면접, 그리고 처음 출근하는 그날을 상기하게 됩니다. 또 누군가와 사랑을 할 때 처음 만나는 그때로 돌아가노라면 우리는 설렘 반 긴장 반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보름 만에 찾아온 보름 정혜리 대표님과 함께 처음이란 주제로 힘차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예정된 시간표대로 떠나야 하네. 나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사랑했지만 갈 길이 달랐다. 이별의 시간표대로 떠나야 했다. 달리는 차창에 비가 내리네. 그리움이 가슴을 적시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추억이 나를 울리네. 송대관의 차표 한 장. 최근에 작고하신 우리 송대관 선생님을 기리면서 차표 한 장이라는 노래를 또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오프닝 노래가 해뜰 날이잖아요. 좀 많은 감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밝은 내일 조수영입니다. 58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설날이 끝나고 지금 시점으로는 날씨가 굉장히 또 추워요. 눈도 많이 내리고 그래서 네. 또 이제 방송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부디 좀 따뜻해지고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58번째 시간, 오늘은 또 보름 만에 찾아온 정혜리 대표님과 함께 처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대표님을 만나 뵈야겠죠.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5858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5858입니다. 대리운전 아닙니다. 네. 오, 노잼. 와우. 예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좀 보내셨나요, 그동안? 저는 2주 동안, 되게 만족스러운 2주를 보냈습니다. 이제 이제 연초라기도 좀 애매한 2월이 도래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또 업무 시스템 이런 것도 나름대로 잘 만졌고, 네. 이제 놀랍게도 좀 뭐라 해야 될까, 수면 패턴이나 네. 개인의 정신 건강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이겨내고 있어서 만족스럽고요. 네. 다만 두려운 건 이제 3월부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달 동안 외국에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돼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출근했어요. 오늘 이거 좀 스크립트 좀 만들려고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도 사실은 그 상담 쪽으로 수련을 받으려고 지원을 했었는데 네. 서류는 붙었었거든요. 우와! 근데 네. 아쉽게도 네.
면접에서 탈락한 것 같아요. 아유, 경쟁자들이 많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네. 실력 부족이죠, 뭐.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그냥 잠깐 안 맞았던 것 뿐이에요. 기회는 많을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고 있던 그날, 잠을 자고 말았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럴 때 숙면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네. 그런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저는 다시 희망을 얻었습니다. 우와, 어떤 기회인가요? 조만간, 네. 뭐, 이거는 아직, 뭐라고 해야 되지? 미리, 어떻게 보면, 스크립트가 나가는 거라서, 그냥, 나중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 방송에 좀 출연할 것 같아가지고, 우와! 네, 그래서 그 점이 아무래도 좀 힘을 주는데 도움이 되었다. 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런 한 주를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음, 대표님, 오늘 주제를 설명해 주십시오. 처음,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허. 맞습니다. 누군가의 처음, 학생에서는 또 학생으로서는 새 학기에 맞이하는 처음, 아니면은 처음 면접, 처음 출근, 혹은 처음 사업, 우와. 그렇다면 제가 오늘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처음 조치원. 네. 대표님의 첫 라디오 방송이 궁금해요. 이건 대표님의 라디오니까 어쨌든 이 첫 회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의 첫 해는요, 네. 긴장 바싹하고 네. 말끔하게 차려입고 네. 가서 네. 했는데, 네. 일단은 그때 당시 가장 처음 느꼈던 거는, 야, 라디오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구나를 느꼈어요. 전 지금도 대표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네. 한 몇 마디 했는데 1분 한 것 같은데 보니까 그 그래프 보니까, 시간 그래프를 보니까 15초밖에 안 지났어. 아무리 떠들어도 와, 그게 시간이 한 1분도 안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스크립트를 다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씩 다 썼어요. 근데 대박. 지금은 아시다시피 그냥 대충 하잖아요. 네, 그게 약간 그냥 스크립트를 쓸 필요 없이 몸에 체화된 거죠, 언어가. 대박. 몸에 체화됐다기보다는 그냥 부담감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오히려 더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거 그대로 그냥 앵무새처럼 읽어봤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대박. 여기 약간 지금 58화 정도면 한 회당 조금씩만 요약해도 거의 책 한 권이 나오겠는데요? 멋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를 뭔가 책으로 한 사례도 있나요? 세상에? 모르겠어요? 쳐봐야지.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대표님, 근데, 말씀하세요. 근데, 그런가? 근데 저는, 네. 전 제가 지금 느끼기에도 대표님 굉장히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 같아서. 아니. 부담감을 많이 내려놓으셨군요. 네, 부담감을 최대한 내려놓고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나마 이렇게 계속 가고 있다는 거. 그럼 그때가 몇 년 전이에요? 1년 전이죠? 와, 1년 딱 새해부터 시작했어요. 와,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 쌓여서 지금 거의 50회가 1년에. 와, 그러네. 딱 50, 한 3, 4회가 1년치 분량이. 그쵸. 와, 너무 근데 이거 추억이겠다, 인생에서. 그렇지 않아요? 대표님의 그 챕터가 라디오로 이렇게 딱 기록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고, 도중에 어떤 내가 방송을 했는지도 까먹었고. 너무 좋은데요? 다만 이제 외부 게스트분들이 조금, 그때 참석했던 그 기억은 새록새록 나는데. 우와. 근데 어느새 진행이 바뀌었네요? 왜요? MC가 MC죠! 네. 네, 말씀 주십시오. 대표님은,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 저기 처음 조치원에 왔을 때를 떠올리지. 와, 근데 이거는 고향이 아예 찾으시니까. 네. 이거는 지금이랑은 생각이 전혀 달라요. 그냥 어린 마음에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때 당시 전 태어나서 읍단위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본 적 있죠. 저기 물고기 잡으러 가고 엄마 아빠랑 백숙 먹으러 가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무슨 가든 뭐 네, 가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사실 그러니까 저는 조치원이라는 걸 떠나서 그냥 애초에 읍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그래요. 대구에 있는 읍들은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조치원처럼 이렇게 큰 읍이 세상에 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전국에서 조치원이 읍 단위 중에 제일 클걸요? 어쨌든 근데 그거 다 떠나서 와, 학교에 왔는데 그래도 홍대면 미대 치고 이러면서 막 멋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조치원 엄마가 이렇게 내비게이션에
뭐 조치원 역을 찍었었나 그랬었어요. 왜냐면 학교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밥이라도 한 끼 먹으려고 조치원 역을 쳤는데 저는 차만 타면 그때는 잤거든요. 자수 눈을 딱 떴는데 그 조치원역 농협 사거리 로타리에서 제가 눈을 떴어요. 엄마 분명히 조치원 역이 다 왔대요. 와, 근데 제 눈앞에 무슨 시골 오일장도 안 설 것 같은, 그때 몰랐죠, 이 여기가 어떻게. 근데 여기서 4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심지어 엄마는 날 내려주고 이제 그때 아빠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유배 간 거야, 갔었어요. 유배? 네, 그래서, 그러고 조치원역, 지금은 조치원역 신나죠? 저기 시장 가서 뭐 사먹고, 조치원역에서 뭐 어디 이동하고 너무 좋은데, 근데 그때는 이제 그 광경을 딱 보고, 엄마 나 여기서 밥 안 먹어 이러고 신안리로 들어갔어요. 신안리는 어떻겠어? 정말 최악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더 정도 없고 어딘지 모르고 무섭고 이러니까, 그래서 와 진짜 큰일 났다. 너무 무섭고 빨리 4년 동안 돈맛이 그대로 있었던 때지 그때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가 학교 입학하고 한 2, 3년 동안은 조치원역 쪽으로 잘 안 나왔어요. 기차 탈 때 말고. 저 그냥 저기 학교 정문에서 강남까지 가는 고속버스가 와요. 그거 타고 거기 가던가 아니면 택시 타고 오송역 가서 집 가던가. 그래서 저한테는 그 조치원역 풍경에 대한 충격이 2년 동안 가시지 않아서 실제로 한 2, 3학년 때까지 거부장도 몰랐어요. 조천이 어디 있는지 몰라. 아예 본인이 거부를 했네. 그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럼 조치원을 나 거부하고 어차피, 있었네. 네, 어차피 이러면서. 근데 그런 제가 지금 조치원 저기 핫플레이스 한 곳에 사무실도 내고, 아이고 뭐 지금 조치원 시장 없고 조치원역 없으면 전 죽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그랬네요. 그때는 되게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되게 익숙한 곳이 됐고, 막 명절에 본가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 집에 왔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 역전되었고요. 2019년에 정혜리가 좀만 빨리 눈을 떴으면, 아유, 저 맛있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소주면 몇 병을 더 먹었겠다. 이 생각도 들고,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옛날에 아주 어린 마음에 그랬었습니다. 조천에 딱 내려와 보니까, 여기가 충격 그 자체였다. 무슨 개척지였다. 완전히. 네. 19년도면 그래도 뭔가 맞아요. 조치원 역사로 봤을 때는 그래도 그래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데 그래도 도시에서 왔던 정혜리 대표님은 나는 기공자 출신이니까 기공자라니요. 이런 촌 단위에서는 놀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압도적이었다. 진짜 그쵸. 아니 근데 그때 처음 왔을 때가 그것 때문이었어요? 학교 입학하는 거, 네. 입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을 구해야 됐었어요. 제가 사실 학교를 올까 말까 고민하던 시즌이어서 마지막 날 등록금 내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기숙사는 들어가기 싫고 자취방 구하러 갔었죠. 그 생각도 나네요. 그때 제 원룸 집 주인분이 조치원에서 감자탕 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계약서 딱 쓰고 이제 자기 감자탕 집에 가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봉고차 타고 감자탕 집에 딱 내려서 감자탕을 먹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먹었다는 사실조차 그냥 잊고 살았거든요. 한 3년 지나서였나? 그때 그 감자탕 집에 내가 갔었고 갔었으면 그게 남아있을 텐데 도저히 그날의 기억이 안 떠올라서 그 감자탕 집을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게 도대체 여기 저는 지금 이제 교리, 침산리, 정리, 남리하면 알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 감자탕 집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람이 그냥 잊고 살려고 하면 잊어지나 봐요. 그래서 잊고 싶은 거는 싸그리 잊고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미스터리야, 미스터리. 네, 여튼 그렇습니다. 너무 길었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시간 체크하고 있었어요. 어허. 조치원에 처음 온 날. 네. 저는 조치원을 거의 토박이라서 사실 그것보다는 학교를 처음 갔었던 초등학교요? 뭐 그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대학교가 가장 대학교가 그나마 좀 많은 감정이 교차되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대학교 때 바싹 긴장해가지고 학교를 가서 학교가 천안에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경영학과 들어가가지고 처음 수업 시간에 강의실을 갔는데 여기가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딱 들어갔는데 이미 수업 중인 학생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근데 나보다 나이대가 좀 많아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아예 몰라.
나랑 또 같은 또래겠지라는 생각이 좀 더 지배적이어서 네. 같이 앉아서 그 뒤에 앉아가지고 들으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친구는 누구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 오늘 수업 들으러 왔는데 그래서 수업 이거 과목 맞아요? 그래가지고 과목 맞는데 했더니 다시 보니까 다른 건물이더라고요. 그러면 고학년 수업이었어요? 네, 고학년 우와, 대박. 4학년 수업. 대박. 대박.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리버리. 이거 처음 만나 보다 그러면서 막 그 탁과 선배들이 막 좀 이렇게 귀여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웃으면서 맞아줬는데 그때가 좀 생각이 나네. 그때가 막 뭔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뭔가 새록새록 뭐 긴장도 되고 좀 세포가 깨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그런 시절이었지 않았나. 하긴 그 초중고 말고 대학교가 주는 그 감정은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찐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잘못하면 막 초중고 때는 사실 반 헷갈릴 일도 없고 그냥 옆반인데 뭐 어떡해. 근데 이 대학교는 사실 대학교 1학년과 대학교 4학년의 격차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 시작하는 두려움이 맞아요. 진짜 모든 학교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또 애초에 대학교는 아예 타지 생활을 할 수도 네. 있는 거기 때문에. 아유, 근데 모두 잘 적응해서 졸업을 하게 되었네요. 그러니까요.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자, 일단은 당신의 처음을 들려주세요.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노래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효빈의 처음이라서 듣고 오실게요. 얘야. 떨어질 줄 몰랐던 너의 품도 잡은 손에 스치던 봄바람도 떨리던 입맞춤도 맞춰 걷던 걸음도 내게 모두 처음이라서 고된 하루 끝을 도닥여준 것도 작은 편지로 그 눈물을 준 것도 벚꽃과 여름바다 단풍과 한방눈이 처음이라서 힘든가 봐. 나의 첫사랑이 내 첫사랑이 너라서 처음이라서 유난히 아픈가 봐. 시간이 지나면 다 무뎌지는 날 언젠간 오겠지. 그때까지만 더 아파해 볼게.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밝은 내일 조수영입니다. 58번째 시간 처음에 대해서 정혜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 1부에서는 우리 각자의 처음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하나씩 뽑아서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자, 그럼 2부는 처음을 맞이하기까지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 라는 제목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먼저 처음을 맞이하기까지는 무슨 뜻이냐면은 왜냐하면 지금 상황의 그 현재 상황의 처음을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의 처음, 그때 그 순간을 좀 들어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세운 우리 정혜리 대표님의 처음은 과연 어땠는지. 오! 처음이 여기까지. 2021년인가요? 2년인가요? 2022년입니다. 2년으로 돌아가 보죠. 오. 그때 당시 우와. 학생이었던 정혜리는 와, 근데 저도 요즘, 좀 그 전에 제가 이 처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래도 얼마 전에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떤 게 떠올렸냐면, 이제 나이 들면 시작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와, 그게 무슨 말인지 너무 많이 들어요. 일맥상통하는 말로
2022년 4월 4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음. 제가 22년도에 어떤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네. 한 7월까지 사업자를 내야 됐었어요. 음. 그러니까 지원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화 자금을 이용하려면 그 7월까지 사업자 등록을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하면 전 만약에 주변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대표님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고 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왜 최대한 늦게 내야 되는지 막 이런 걸 막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그냥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사업자 등록증은 뭐였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막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프리랜서 계약서만 쓰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느 계약에는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이 없어서 계약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조치원에 뭐 신한리 빼고 나머지 어딘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일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뭐 사업자 등록 내고 그냥 폐업하지 뭐 이렇게 그냥 그 4월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으로 어쨌든 7월까지 내야 된다니까 좀 제일 빨리 내서 하고 다음에 뒤에 나중에 필요 없으면 폐업하고 그냥 아이싱 계속 갖고 가야지 이러고 있었어요. 네. 저한테 이 사업의 그 앞으로의 그 방향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사업자 등록을 내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제 기준 지금은 간단한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뭐 진짜 제가 제시한 업종은 원래 집에서 이제 사업 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집 주소로 해놨는데 이거 누가 실사 나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뭐 사업자 등록하면 뭐 그 전입신고한 것처럼 축하 문자 오나? 이런 생각도 막 하고 그래서 4월 4일 2022년 4월 4일에 그게 그냥 인터넷에서 하면 되는데 그땐 그런 거 모르니까 세무서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할 거예요. 이러니까 뭐 써보래요. 그래서 써서 냈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끝이었어. 그래서 그러고 그걸 한 1년 묵혀놨거든요. 뭐 조그마한 사업도 했지만. 근데 지금의 이 뇌를 가지고 그때 만약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오히려 막 실사 나올까 뭐 이거 사업자 등록증 생기는 두근거리네 이런 마음보다는 지금 내가 지금 내는 게 맞나? 이거 어디 필요하지? 이런 걸 막 따질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예 따지지도 않았고 뭐 필요하다니까 그냥 하자? 이렇게 계속 그냥 하자? 해야 되는데 하자? 뭐 하라면 해야지 이거를 지금 한 2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전 직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업력이 있으니까 더 이상 하자? 좋아? 이 마인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시작이 너무 어려워요. 끝맺는 거 너무 잘할 수 있어. 이제는 이거 사업성이 떨어진다? 아니면 내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회사랑 결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되게 포기 많이 하거든요. 끝맺음 잘하고. 근데 이제 처음이 되게 힘들다. 보수적으로 변했구나 한마디로.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더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 그냥 폐업을 하거나 때려치면 돼요. 근데 대표님은 사실 매주 2번 만나는 모임을 결성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너무 저한테 만약에 일주일에 2번 그렇게 모임 하러 가면 저 숨 막혀서 못 하거든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나는 평생 수요일과 일요일에 약속을 빼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것도 뭐 설명절 이런 거 아니면 아프거나. 그렇죠. 근데 저는 그 결심을 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 대표님도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저는 일단은 애초에 모임의 창립 원인은 대학원에서 내가 뭔가 소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예 안 되겠다. 그냥 평소에 나랑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들고 싶다. 그 생각으로 도전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수요일하고 일요일이 마치 저는 그거 같았어요. 그냥 노는 날? 노는 날이었기 때문에, 뭐 의무적으로 이날 지켜야 되고, 이날 네. 그건 아니었고. 왜냐하면은, 가장, 왜 그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생각이 나는 게, 준비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었어요. 왜냐면 포스트잇만 들고 가면 되니까. 네. 수요일, 일요일마다 뭔가 준비해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 뭔가 이야기를 나눌 주제? 혹은 뭐 컨텐츠? 그런 걸 준비했다? 그럼 저는 절대 못 갔어요. 네, 절대 못 갔을 텐데, 그냥 볼펜 몇 개, 그리고 포스트잇 몇 개 가져가가지고, 쫙 뿌린 다음에 한번 이야기 나눠봐요, 우리.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편했죠.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기도 했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뭐합니까? 지금 대표님은 회사도 세우고, 지금
억 단위에서 놀고 계시는데. 무슨, 저는- 참, 뭐, 내 저는 갈 길이 멀었어요. 월급을 공개할 수도 없고 참 힘드네요. 저는 대표님, 저는 까딱 잘못하면 저기 폭탄 터지면 저는 이제 빚만 몇 억 생기는 사람이에요. 빚도 재산이라 그랬어요. 아이, 빚도 참. 능력이라 그랬어요. 아이, 주제를 함께해야겠다. 대표님, 제가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대표님 별명을 정하는 거 어때요? 뭐요? 루틴조. 루틴조? 마틴 루틴조. 아니죠. 농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마틴 루틴조? 괜찮은데? 어때요? 좋은데? 마틴 루틴조. 저기 매주 목요일 라디오 합니다. 매주 수요일, 일요일 세종에서 떠듭니다. 아니 근데 대표님, 명함 그렇게 팔걸. 아이씨. 대표님 진짜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루틴조 어때요? 루틴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왜냐면 그거 너무 좋다. 마틴, 이렇게 약간 처음에 생기는 거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아니라 마틴 루틴조. 네. 그리고 마틴 루터킹 아니다. 무슨 루터킹 있지 않아요? 마틴 루터, 원래 마틴 루터가 있죠. 종교개혁가. 그리고 스티븐 아닌가? 흑인 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그죠. 마틴 루터킹 있죠. 그래서 마틴 루터킹 말고 마틴 루터조 조. 혹은 루틴조. 루틴조 어때요? 루틴조? 아. 근데 진짜 저는 명함을 새로 팔걸. 네. 팔면 되죠. 명함 그거 얼마 안 해요. 저는 근데 진작에 부러워요. 플러스 매주 목요일 라디오 하고 매주 수요일, 일요일 저기 만나고 그것도 하잖아요. 브런치에 글쓰기. 이거는 무려 365일. 대표님, 세종에서 나보다 더 루틴화가 잘 되어 있는 사람 세종 아니, 전국에서. 539일째죠, 어딜까? 어제까지 있었으니까, 539일째. 퍼스널 브랜딩의 대가, 조수형. 대표님, 루틴 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써먹어야겠다. 그냥 내일부터 써주시면 안 돼요. 그럴까? 네. 이미 나는 그게 있잖아요. 포텐조가 있어가지고. 그 포텐조는 약간 대표님의 그 이모션을 얘기하는 거고, 대표님의 그 본질. 루틴조. 뭐 루틴조 하고, 어떤 때는 포텐조, 어떤 때는 뭐뭐조.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조씨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이야, 뭐 내일 또 할 거 100개네. 그러니까. 와, 너무 근데 집에 가서 참 못 잔다, 참 못 자. 대단하시다, 진짜. 아니, 나는 궁금한 게, 네. 사업자 등록증, 이걸 얘기해 보려고 그랬어요. 사업자 등록증을 왜 냈냐. 진짜 계약서에 계약 몇 번.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을, 처음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업을 하니까, 원래는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홍대에 와서 그냥 일반적인 학생이었는데, 어떻게 뭔가 작업을 하고, 뭔가 영리적인 뭔가 프리랜서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게 궁금해요. 일단, 한 2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는, 지금도 그런데 저는 만약에 돈과 명예 중에 고르라고 하면 전 무조건 명예예요. 돈이 필요한 이유는 명예를 바꾸자. 지키기 위해서. 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명예 지키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쭉 일관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22년도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사실 집에서 부모님이랑 싸우고 나왔어. 왜냐면 같이? 돈에 떠나서 제가 아까 조치원이 별로 안 좋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주 KTX계의 VIP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목요일에 수업이 끝나면 19, 20년도는 수업이 끝나면 저기 목요일에 KTX 타고 대구 갔다가 월요일 오전에 KTX 타고 올라와서 수업 듣고 그러니까 3일 조천 있고 4일 대구에 있었어요. 그리고 21년도는 그렇게 목요일에 똑같이 서울 올라가서 목금 서울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잠깐 대구를 가던 아니면 안 가던 그 조천에 다시 오고 서울 가고 이렇게를 계속 반복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 생활이 가능했던 이유도 잠깐씩 가는 대구에 제가 엄마 학원에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약간 그 밖에서 뭐 프랜차이즈나 카페 알바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한 주의돼 돈은 스스로 벌어라 주의여서 돈 벌 데가 엄마 학원밖에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 엄마의 전략이었어요. 얘를 계속 알바 시킨 다음에 졸업하고 조천에 있을 것 같지 않으니 완전 대구에서 꿀이네? 학원에 물려줘야겠군? 약간 그런데 그게 22년도면 3년째 되는 해예요. 그게 쌓이는데 저는 애들이 너무 좋고 미술학원 일도 너무 좋지만 이거는 저한테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돈만 주면 되는 그러니까 이틀 하고 솔직히 8일 일하고 150 받으면 직장인보다 개꿀이죠. 그죠. 근데 엄마는 그걸 줬어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KTX 비용과 그걸 감당해야 되는 KTX 비용도 엄마가 줬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제가 21년도에 서울에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금속工业과에 가서 이제 디자인이 너무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대구에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알바를 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그 금속 재료값도 못 벌 것 같고 뭐
그러니까 학원이 싫으면 딴 데서 돈 벌어야 되는데 근데 또 카페 알바 할 자신 없고. 복수 전공이었어요? 네. 음. 아예 부전공이었어요. 부전공.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진짜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조치원에서 프리랜서 관련해서 디자인 일거리를 몇 개 받게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대구에 안 가는 거죠. 21년 겨울부터 대구에 안 갔어요. 그래서 뭐 돈은 그때보다 엄마 학원 할 때보다 적게 받았지만 근데 어쨌든 대충 이제 평균값 돼서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대구에 안 가는 KTX 비용만 KTX가 한 번 갈 때 막 5만 원, 택시 타니까 7만 원 막 이런데 한 달에 30을 아낀다는 것만으로 30 덜 벌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복학해서는 대구에 안 가고 조치원에 계속 있어야겠다 라고 엄마한테 말했더니 엄마가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아직 덜 끝났었어. 자기가 KTX 비용을 다 대줄 테니까 저한테 학교랑 집이랑 출퇴근을 하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싫다 이러고 때려치고 올라왔었으니까 저를 지켜야 됐었고 그래서 프리랜서 일을 사실 많이 하고 싶었고 사업 생각도 없었어요. 저는 사실 대학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당장 돈을 벌 수단이 프리랜서 계약서 뿐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거 사업자 등록증만 있어야 된다. 개발하고 뭐 제가 그래도 막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사업해보는 게 어떠냐 막 이런 제의도 많이 들려오고 그래서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별 뜻 없어요. 전 지금은 뭐 저희 팀원들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지금도 만약에 이거 인생에서 몇 %짜리 비중이냐 하면은 지금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막 엄청 크죠. 이게 제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별 생각 없어. 그래서 저 맨날 얘기해요. 저 다시 창업하면 뭘 할까요? 이러면서. 왜냐면 그때는 좀 생각하고 하고 싶어서. 아직 보여줄 게 많다. 아니, 나의 잠재력은 끝나지 않았다. 생각하지 않았다. 처음에 그냥 다 버린 일이었다. 무모하게. 그래서 말인데요. 저는 대표님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뻥이 아니고. 갑자기 역공을 하시네. 네. 진짜 뻥이 아니고. 사실 저는 앞으로 보여줄 게 막 매출이나 업력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회사로 따지면. 근데 대표님의 지금 행보는 이 한 사람 개인 인생과 그리고 이 사업으로 봤을 때도 너무 이렇게 결부가 많이 되잖아요. 이제 저는 회사랑 좀 멀어졌어요. 이 회사는 회사고 전 저거든요. 대표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루틴을 아주 퍼스널 브랜딩으로 해가지고 최종 최고의 멋쟁이가 될 수 있다. 네, 엄지가 계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부럽습니다. 아이고, 과분한 칭찬에 잠시 밸런스 조절을 위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 노래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노래는요, 잔나비의 처음 만날 때처럼 듣고 오실게요. 졸린 눈을 비비며 꼬깃해진 너의 편지를 읽었어. 마냥 즐거웠던 내 마음은 한순간 무거워졌어. 안녕이란 글자 위에 떨어진 눈물 자국 보았어. 마냥 웃음 짓던 내 얼굴은 한순간 어두워졌어. 왜 그리 갑자기 떠난다 했어. 왜 그리 쉽게 안녕이라 했어. 제발 꿈이었으면 그냥 너의 장난이었으면 좋아.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밝은 내일 조수영입니다. 58번째 시간 주제 처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 2부에서는 우리 기공자 정일이 대표님이 조치원에 와서
프리랜서로 발돋움까지의 과정을 또 그려보고, 그리고 저에 대한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셨는데, 다시 3부로 와서, 자, 그러면 설렘 반, 긴장 반. 지금 2월이잖아요. 2월인데, 설렘 반, 긴장 반의 그런 처음을 맞이하는 우리들, 그리고 처음을 맞이하는 다른 누군가는 또 이렇게, 우리가 맞이하지 않은 어떠한,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들의 삶과 저희들의 삶은 또 다른 거고, 각자의 삶은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각 처음의 순간들이 다 다를 건데, 우리는 그러면 이런 처음의 순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고, 어떻게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은, 왜냐하면 이제 대표님이 곧 이번 달에 이제 출국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긴장 반, 설렘 반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러한 순간에, 좀 무엇을 좀 심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앞으로에 대해서 어떤 설계도가 있으신지 좀 그게 궁금하긴 해요. 저는 처음을 맞이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 두 가지 감정이 든다고 생각해요. 막 설렘 반, 두려움 반. 보통 걱정 반, 기대 반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처음을 맞이하면 설레지만 한편으로는 안 해본 거니까 너무 두렵다. 양분하는 감정이 있을 것 같은데 전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설레는 순간이 있으면 그냥 뒤도 안 봐요. 그냥 다 고. 그때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루틴 조 대표님이 너무 부러운 게 뭐냐면 저는 처음에는 여기 의지가 여기까지 가 있어요. 막 예를 들어 A4 용지를 100장 채워야 한다? 그럼 저는 그거 하루에 한 50장씩 2번이면 끝나. 이 정도로 저는 스포츠 달리면은 한 50페이지까지 쓰고 그 다음 50페이지는 못 쓰는 경우도 많고 저도 그래요, 저도. 한 3년 걸려서 쓰거나 막 그러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두려움에서는 아직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원래는. 그래서 사실은 막 이게 너무 무섭다 이러면 보통 포기하는 주의. 의외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사업성이 높아 보이고 이익성이 높아 보여도 이걸 하는 내가 너무 무섭고 두려우면 사실 안 하는 주의였어요. 저는 진짜 제가 자신이 있고 설령 자신 없더라도 이거 하면 진짜 대박 재밌겠는데? 이거에만 항상 막 가슴이 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실 올해 그렇게 유럽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컸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첫 번째로는 저희가 물론 세종이랑 충청 지역에 지금 한 3년 차 있었으면 저는 꽤 오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여기 지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주는 일보다는 우리의 전문성이 있어서 주는 일들이 저는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제가 스스로 좀 더 글로벌한 지점 혹은 트렌디한 지점 그리고 넓은 세상의 것들을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냥 내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좋대 되겠다 싶었고 두 번째는 저는 말씀 주신 이런 루틴화된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가 굉장히 커요. 저는 2년이나 휴학을 해서 지금 졸업하기 때문에 20대 후반의 나이에 지금 아직 학사밖에 달지 못했고 그리고 너무 이른 나이에 사업을 해가지고 논문 쓰는 법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뭐 영어 잘 못하고요. 영어 말하기 잘 못하고요. 막 이런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전문성을 지금 갖추지 않으면 30대에 내가 그걸 또 마음먹기 쉬울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도 막 너무 막 저기 해외에 막 인턴 나가고 막 대기업 들어가 있고 그리고 벌써 연구실 들어가 있고 이런 애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근데 저는 그걸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걸 타파하고자 지금 가서 조롱 광대 뭐 이런 거 하러 가요. 이제 막 나 영어 못해. My pronunciation is terrible. 옆에서 막 저희 팀원분이 no bad 이러고 막 그렇게 해서라도 깨부셔서 우리가 뭐 했는지 이제 좀 챕터를 소개하고 싶고 가서 욕도 좀 듣고 싶고 내가 봤을 때 너가 지금 이거 한 거 컬러랑 이거 간격이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면 수용하고 그런 좀 혼나러 가는 거고 그래서 돌아오면은 그래도 혼났지만 앞으로 발전될 지점을 잘 파악해서 오지 않을까 이런 설렘 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설레면서도 두려운 감정이 처음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좀 모험을 또 해보시는 저 자그마한 모험을.
근데 아무래도 근데 모르겠어요. 제 뇌피셜인지 아니면 어디서 좀 들은 것 같긴 한데 유럽의 어쨌든 간에 그런 디자인의 사조는 우리나라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사조랑은 좀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달라요. 네. 네, 그래서 더더욱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고. 또, 그렇고 또 미국도 또 미국 그 산업 디자인의 사조도 또 다르고 그래서 그래서 유럽이면은 또 참 어떻게 보면 한 달 동안 재미난 경험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갔다 와서는 얼마나 강해져 있을지 우와, 이제 거지가 되어 돌아오겠어요. 강할 강 정혜리 대표님이 되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와서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좀 하실 거예요? 이번 년도 똑같이 이제 사업을 좀 더 굴릴 생각이신지 아니면은 그냥 작년처럼 하되 뭔가 지금 스위스를 갔다 오고 나서 그걸 좀 방영하는 디자인을 좀 추구하실 생각인지 방향성을 좀 여쭙고 싶어요. 우선 사실 스위스 갔다가 돌아온 걸 이렇게 풀면 대충 한 3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최대한 스위스에서는 하루하루에 끝낸다. 예를 들어 오늘 들었으면 그 피드백을 SNS에 내놓던가 책을 한 페이지 쓰던가 해서 최대한 갔다 오는 그 한 달 안에 갔다 온 후기부터 시작해서 그 정리들을 다 하면서 오는 게 목표고 딱 돌아왔을 때는 업무에 착수하고 싶어요. 사실 스위스 시간으로 저녁 5시 이러면은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이걸 시작하고 한국 시간으로 업무 시간을 시작하면 유럽 시간으로는 새벽 2시예요. 애초에 업무를 할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잠을 줄이던 잠자는 시간을 한국에 맞추던 그냥 가서도 업무는 계속 할 거고 스위스에 있는 업무도 그냥 추가돼서 하는 거고 돌아오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그냥 작년에 했던 일 그리고 작년에 놓쳤던 거 스위스 갔다 오느라 놓쳤던 거 다 하고 싶어요. 그래서 환경이 달라지는 거지 막 갔다고 해서 이참에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아직 못 들었어요. 왜냐면 1월 달에 진짜 많이 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기를 가지고 쭉 하고 갔다 와서는 그 유럽의 디자인이나 그런 사상들이나 혹은 거기서 느꼈던 고민 지점들이 당장 저희 회사에 적용되기까지는 그래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만약에 너무 디스를 당하거나 혹은 너무 반성의 그런 감정이 든다면 그냥 싹 무시해버리려고. 왜냐면 잘 해왔으니까. 근데 저 사람들 너무 멋지다. 저런 철학과 그 환경이 부럽다고 해서 그렇다고 지금 현상을 탓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제 스스로 너무 스트레스면 그냥 차단하고 다시 또 내년에 한 번 더 가든지 하고 그러고 싶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또 그 생각이 들어요. 스위스 사람들은 또 한국의 상황에 또 한국의 디자인 문화나 환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해도 이들이 과연 우리의 그런 현재의 그런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또 물음표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는 할 수도 있대. 막상 한국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까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브런치나 SNS나 이런 식으로 정혜리라는 이 개인이 바깥에 노출되는 플랫폼이 참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진짜 어렵네요. 글로 쓰세요. 브런치에다 쓰면 되지. 그죠. 대표님. 그냥 일기 쓰듯이 그렇게 쓰면 되잖아요. 뭐 정리하신다면서요, 하루하루. 그렇습니다. 서로 이렇게 다르네요? 저는 근데 사실 너무 어려워요. 그런 게 어려워. 그 가벼운 시작이 어려워요. 그것만 하면 끝났는데, 사실. 가볍게 시작하면 그 끝인데. 저도 어려워요, 그거는. 그래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그냥 저번인가? 막 대표님한테, 이거 프로필이랑 이거 인스타 하면 어때요? 뭐 이러면 인스타 스레드? 이거 그냥 다음날 다 그냥 돼 있고, 그게 3일 뒤에 멈추는 게 아니고, 그냥 매일매일 가고 있어, 저 사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저 입 아파요. 저는 계속 사람들한테 칭찬해주는데 사람들은 부정하거든요. 괜찮아요. 저는 나중에 잘 되면 계속 붙어가지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할 거예요. 괜찮아요. 얼마나 잘 그린 친구한테, 너는 진짜 대박나. 그냥 올리라고 그냥 6개월만 하면 너 지금 나랑 일 안 해줄 거? 막 이랬는데, 그냥 다들 그런가 봐요. 다들.
그냥 저도 그러죠. 저도 딴 사람이 막 저도 그러면 거부하는 것처럼. 다들 참 멋진데 모두. 열심히 우리 그러면은 처음을 잘 이어가자. 계속 이어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라디오 시간이 참 좋습니다. 네.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오늘 정현희 대표님 스위스 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저 있습니다. 마지막에 약 좀 올려도 돼요? 네. 제 대표님의 지인이라고 해서 2주에 한 번 오는 이런 찬스가 참 좋단 말이죠. 다른 분들은 그거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같이 우월감이 드네요. 왜 우울감이 들어요? 우월감이요. 우월감. 좋다는 뜻이에요? 아, 야, 대표님 빨리 저 말고도 약간 컨텐츠 만들어주세요. 저는 약간 이런 헛소리 하는 나 코너로 좋은데? 만들고 그 좀 있잖아요. 엄근진 코너도 하나 만들고 우와 대박 컨텐츠 100개. 어쨌든 저는 2주 동안 맨날 헛소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녹화 날짜가 8일인데 네. 22일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28일에 가요. 28일 나가요? 네. 그럼 20 그때 준비기 이런 거 해야겠다. 그럼 이때 20일 녹화돼요? 네네 22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은 또 이제 마무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정혜리 대표님과 함께 처음에 대해서 한번, 이것저것 아무 말 대잔치를 해보았는데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새해에 이제 처음을 맞이할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를 주시죠, 간단하게. 이게 청취자분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좀 특정 대상에게 치열업을 해주고 싶습니다. 바로 초, 중, 고 세 학기를 맞이하는 학생분들. 제가 설날에 정말 오랜만에 시간이 나서 사촌 동생이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저랑 다르게 좀 소심한 친구여서 엄청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친구 보면서 아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점프업 할 때 난 진짜 무섭고 무슨 옷 입고 가지 뭐 누구한테 말 걸지 그런 시절들이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반장이 되었다. 그러니까요. 저는 초등학교 때 반장 못해서 울던 찌질이었는데 고등학교는 2년 내내 해먹었고요. 그러니까. 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걸 보면서 근데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용기 내고 그렇게 마음 먹지 않으면 나중에 성인 돼서 하기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맞아, 내가 그랬어. 네,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주변에 나쁜 사람이 있다면 차단하는 게 먼저지만 설령 이제 좀 그래도 마음에 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말도 걸고 그리고 뭐 말이 걸었는데 제가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무시한 걔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야 내 말 왜 무시해? 나 다른 애한테 말 걸어야지. 약간 이런 아주 그 나만 아는 자세는 네. 인간관계 처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막 걔가 막 말을 멋있다. 못 들었다고 해서 아유 나 어떡하지? 내일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뭘 어떻게 생각해? 그냥 집에 가서 떡볶이나 먹어 이러고 그냥. 그래서 힘내십시오. 그래서 그냥 저도 엄청 찌질했어요. 저 막 엄마한테 집에 돌아와서 막 급식실에서 혼자 밥 먹은 날에는 막 무슨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근데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멋있는데? 혼자 밥 먹는다 이러면서 막 혼자 밥 먹으면 옆에 사람 오고. 아유 그래서 진짜 별일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나쁜 마음을 먹은 애들은 평생 살면서 볼 일도 없어요. 그냥 그런 아주 더러운 인간 군상은 20살 이후에 볼 일이 없으니까. 아니요, 또 20살 돼도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필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면 맞아요. 그냥 가. 집에 가서 떡볶이나 먹어. 그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맛있는 떡볶이 먹어. 너는 떡볶이 먹다 체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아주 찰진 조언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은 보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그러면은 저도 노래 들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관의 해 뜰 날. 네. 들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처음에 도전하시는 분들 혹은 초창기에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께 많은 힘이 되시길 바라면서 응원하는 또 밝은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59번째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기억하